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 2,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천재 2의 2과로 돌아왔습니다. 2과의 제목이 The Power of Creativity에서 창의성의 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문법은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다시 재돌아올 귀 해가지고 우리가 주어가 이 제기대명사의 원래 정의는 주어가 스스로를 목적어로 삼을 경우 쓰는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self라고 하는 친구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복수일 경우에는 selves가 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myself, 그 다음에 yourself, 그 다음에 yourself는 원래 you는 우리가 여러 복수일 때도 you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yourselves라고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수 himself, herself, herself, 그 다음에 themselves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themselves가 있고 그 다음에 ourselves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itself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로 삼을 경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진짜로 대명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looked at himself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he found a problem in himself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다라고 하는 대상이 he가 힘이라고 해버리면 he looked at him이라고 하면 이 힘이 he와 다른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두 명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 himself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행동의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 안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himself를 써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in him이라고 써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he라는 대상과 다른 남자 대상이 한 명 더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명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사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부사로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대상을 강조해 줄 때 어떤 대상을 강조할 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직접 그 자체 뭐뭐 자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위치가 강조 대상 바로 뒤나 아니면 문장의 맨 뒤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he made the cookies. 그가 그 쿠키들을 만들었는데 그가 직접이라고 얘기할 때는 he himself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 주어 뒤에 써주거나 아니면은 he made the cookies himself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I didn't like the actors in the movie. 내가 그 영화의 배우들은 안 좋아했지만 but I liked the movie itself. 난 그 영화 자체는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보시면 itself가 movie의 뒤에 있고 여기도 himself가 he의 뒤에 있고 얘는 himself가 문장의 맨 뒤에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어 자리에 명사가 두 개 들어갈 수 없고, 제기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스스로를 목적어로 삼을 때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제 항상 대명사로 쓰인 거, 그러니까 얘는 용법 구분이 제일 중요해요. 용법 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대명사인가, 대명사 아니면 부사,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the movie has some interesting the story 무비가 스토리라고 할게요. The story has some interesting points in itself.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영화는 그 자체로 그것 자체 안에 흥미로운 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위치를 봤을 때는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지금 itself가 빠지게 되면 이걸 빼면 불안정해지죠. 불완전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대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The story itself was great. 자, 이야기 그 자체는 좋았어 라고 했을 때는 요 itself를 우리가 지금 뺀다고 하더라도 문장이 성립,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 그래서 itself를 빼고 그 영화는 훌륭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사로 쓰냐 대명사로 쓰냐 요거밖에 우리가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기대명사이고요. 그리고 제기대명사를 써야 하는 상황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황.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다시 돌아가서 주어가 목적어를 스스로를 목적어로 삼을 때만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어떤 자리에 이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힘이 들어가야 하냐 아니면 himself가 들어가야 하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주어가 스스로를 바라본 거면 himself, 주어가 누군지를 항상 봐야겠죠. 그죠? 요 목적어의 주어가 누구냐를 보고 판단을 해준다. 이게 우리가 제기대명사의 중요한 용법 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문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what이 만들어내는 덩어리 자체가 명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I know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건강이다. 네가 건강하다. 이렇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가방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하고 것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뭐냐면 것이라고 하기에 the thing 써주고 그 다음에 that I want 이렇게 쓸 겁니다. Is your backpack?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의 주어가 the thing이 되고 that I want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want라고 하는 느낌 뒤에 있는 친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the thing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대상인 그 무엇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what I want라고 써주면 이 친구 자체가 명사가 돼요. 그래서 is your backpack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e thing that 혹은 the thing which라는 친구를 그냥 what이라고 줄여서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내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what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얘가 이제 주의할 점 요게 우리가 주의할 점을 좀 써보면은 이 친구는 문장에서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which를 쓸 것인가 what을 쓸 것인가 혹은 that을 쓸 것인가 what을 쓸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which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형용사를 만들고요. that도 형용사를 만드는 관계대명사죠. 근데 이제 that은 사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which냐 what이냐는 이 which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꾸미는 대상이 있어요.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가 존재를 하고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what I want 지금 이 덩어리가 들어가는 곳이 주어 자리고 이 주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체가 명사가 돼야 돼요. 주어는 명사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what을 넣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요거는 이제 관대 that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거 다시 새로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명사절 that과 그 다음에 what 이라고 하는 친구를 구분할 때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뭐냐면 얘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that 안에가 that 덩어리 안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즉 명사가 빠진 곳이 없다는 거죠. 빠진 곳이 없는데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what이 가리키는 대상인 명사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what이
가리키는 명사가 빠짐. 그래서 얘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놨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he talked to me abou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자마자 여기에 지금 about 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명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시냐 what이냐가 딱 놔두고 he was interested in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about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 about 덩어리에 명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대시라고 하는 친구를 고르게 되면 얘가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해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in 뒤에가 지금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in 뒤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what, 그가 관심이 있는데 그것 안에 관심이 있어, 그 관심이 있는 걔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덩어리의 의미를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what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우리가 that을 선택하게 되면 that 플러스 불완전 덩어리가 되죠. 덩어리. 이건 우리가 형용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뜻이 어디까지밖에 안 되냐면 그가 관심이 있었던 까지밖에 안 됩니다. 얘를 골라줘야 관심이 있었던 그 대상인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시 되면은 그가 관심이 있었던,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은 앞에 지금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 앞에 명사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about만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친구는 또 의문사 what하고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의 구분을 좀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의문사 what은 what이 무엇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되고요. 이 의문사 what 같은 경우는 주로 같이 노는 동사가 know, 그 다음에 wonder, 그 다음에 tell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예요. 막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도 우리가 의문사 what의 해석이 아닌 모든 것이 다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I want to know 라고 하면 나는 알고 싶다잖아요. What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다 해도 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싶다니까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기 때문에 얘는 의문사로 봐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의문사로 보자. 근데 우리가 This list explains what he likes. 그래서 이 목록은 설명한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explains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의문점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하는 질문의 느낌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 요 what은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 해석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 많아지고, 사실 이 미국인들은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걸 나눠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what을 꺼내면 내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싶어. 근데 그게 이제 뭔지 모르니까 무엇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what이 다르게 우리가 분류를 해놨을 뿐이지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구분해서 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가 아닌데 어쨌든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의문점에 대해 말해줄래, 이거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간접 의문문적인 이런 동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what은 의문사라고 봐주는 게 맞고요. 그 이외의 것이면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 정리를 한번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가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ow creative are you? 너는 얼마나 창의적이니? To find out, 찾아내기 위해서 Try to answer a very simple question.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대답하려고 해보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곰 두 마리랑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물음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You may think that the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say four. 자, 당신은 아마 그 질문이 단 오직 하나의 대답만 가지고 있어서 아마 4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나 여기 however가 나왔죠. 그러나 당신이 이제 박스 바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느낌을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당신은 깨닫게 될 건데 아마도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처럼 하면서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곰 두 마리에 물고기 두 마리 하니까 곰이 배불러졌죠. 그 다음에 곰 두 마리랑 물고기 두 마리인데 찰흙을니까 섞으면 이렇게 찰흙 덩어리가 된다. or like this 뭐 이것처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본문이를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보면 질문은 항상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How creative are you? 해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are you 뒤에 보어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try to 부정사를 써서 우리가 뭐뭐 하려 노력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만들어줬고요. You may think 그 다음에 대절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고서 여기 and 뒤에 say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think랑 병렬로 may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you will realize라고 하는 동사 뒤에 뭘 깨달게 될지 사실 덩어리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there may be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there is there are 있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에다가 비동사에다가 may를 붙여서 there may be라고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대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입부 도입부는 뭐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본문 2로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Every day 매일마다 we face a lot of questions.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직면하게 된대요. 우리는 종종 하나의 옳은 정답을 찾으려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there can be many different answers.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다른 정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Your answers depend on how you view the questions. 그래서 당신의 대답들은 당신이 그 question을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hroughout the ages,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 뭐함으로? 라고 하면서 첫 번째 viewing things differently. 그래서 사물들을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그러므로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one such person was Johannes Gutenberg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은 요하네스 구텐버그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텐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역사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들에 의해 해왔다. 그 형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면서 이제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 창의성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른 시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역사에는 이게 있어 왔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하네스 구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부터 꺼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의 시작이죠. 그래서 요하네스 구텐버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텐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해 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조세핀 코크런이라고 하는 카크런인지 코크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도 발명가예요. 식기세척기를 발명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끝나는 이렇게 퀴즈와 정리를 해주면서 끝나는 게 나오고요. Further reading에서는 이제 why riddles 뭐 이런 식으로 왜 수수께끼냐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조금 더 부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보던 부분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은 바로 요하네스 구텐버그였는데 구텐베르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세상에서 구텐베르크가 살던 세계에서 두 개의 그 장치들이 기계 장치들이
흔하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와인 압착기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코인 그 펀치기라고 해서 코인에다가 이제 무늬를 새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와인 프레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하면 이 친구를 우리가 같이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와인 프레스는 포도를 쥐어짰대요. 압출을 했대요.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the other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 the other은 우리가 코인 펀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코인 위에다가 이미지를 새겨 넣었다,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구텐베르크가 즐겁게 활기차게 그 스스로에게 물어봤대요. 만약에 내가 이 코인 펀치들 여러 개를 한 묶음을 가져가서 그것들을 와인 프레스기에다 놓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페이퍼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이미지를 남기도록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in the end 결국에는 그의 아이디어인데 무엇의 아이디어냐면 그 두 가지의 장치들을 연결시키는 그의 아이디어가 탄생으로 이어졌다. 무엇의 탄생이냐면 현대 프린팅 프레스, 그러니까 인쇄 활자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본문 첫 번째에서 구텐베르크의 일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일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장치를 이었다.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역사를 바꿈. 여기서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가지의 아이템들을 소개를 할 때 in common use라고 하는 말을 써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흔하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걸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서술을 했겠죠. 그래서 자 문법을 조금 봐보면은 매일마다라는 부사가 쉼표 없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there can be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there is there에다 can을 붙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depend on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가 어디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거에 의존한다인데 주어가 이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거의 상태가 변하면 앞에 것도 달라지겠죠. 의존을 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디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how 덩어리를 통해서 명사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how를 우리가 방법적으로 생각해서 당신이 퀘스천을 보는 방법, 뭐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throughout the ages에서 그러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시대에 걸쳐서 나왔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have shaped라고 해서 이제 오랜 기간 플러스 현재 완료가 나왔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으로 형성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가 중요한데 by 다음에 viewing이 나오죠. 그리고 and 다음에 thus라는 부사를 건너뛰면 developing이 같이 보이죠. 이 친구들이 바로 봄으로써 그 다음에 개발함으로써 발전시킴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이디어 뒤에 보시면 대시 나와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었던 주어인 아이디어고 그리고 그냥 유용했던 주어인 아이디어겠네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s에다가 우리가 수를 맞춰서 여기다가 was가 아니라 were를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두 개의 기계 장치가 흔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수동태로 쓰지 않고 in common use라고 하는 이제 use가 이제 명사로 쓰임, 사용이니까 흔한 사용 속에 있었다. 예, 정말 영어스러운 표현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정말 이상한데 무슨 뜻인지는 대충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용되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덩어리를 써준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himself가 나오는데 asked himself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himself는 asked 뒤에 있는 목적어기 때문에 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what if라고 하는 질문은 what if는 그냥 하나의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ook이라고 하는 친구와 pu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잘 보면 얘가 지금 같이 병렬이 되어 있어서 과거 동사인데 얘가 지금 과거 동사인 이유는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 까준 거죠. 그래서 영어는 시제가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둘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so that도 보시면 so that은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의 접속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면 so that은 뭐뭐 하도록 이라는 느낌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so that 뒤에도 left가 보이죠. 왜냐하면 이 목적도 앞에 있는 가정에 대한 어떤 결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얘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상상으로 하기 위해서 leave가 아니라 left라고 이렇게 시제를 하나씩 다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이라고 하면서 쭉쭉쭉 나왔고요. his idea라는 이 친구가 주어고요.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인지로 of를 꺼내서 설명을 해줬고 여기다 led to가 나왔어요. 이걸 하나의 동사로 봐주셔도 되는 게 lead와 전치사 to가 같이 나오고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가 뒤에 걸로 이어지다. 주어가 어디로 이어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순서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lead to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본문 3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Gutenberg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자, 구텐베르크는 그냥 정말 부지불식간에 그냥 뜬금없이 그의 아이디어를 꺼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두 개의 디바이스, 그의 시대에 그 두 개의 기계 장치에 대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도 알고 있었냐면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구텐베르크는 그 장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발명의 뿌리들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한 사실을 말하죠. 근데 당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구텐베르크가 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그 두 가지의 디바이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그것들을 컴바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묶어주는 것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한 사실, 그죠? 여기는 당연한 사실. 를 말해주고 바로 여기가 우리가 구텐베르크에게서 배울 점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텐베르크는 현대의 그 발명가인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것을 예시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물들을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예시로서 잘 보여준다라는 exemplifies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Creative thinking was also behind Josephine Cochrane's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 나옵니다. 자, 올소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인물들을 하나 더 소개해 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Josephine Cochrane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말로 찾아보니까 조세핀 코크레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이 사람의 발명품의 뒤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시대 전에는 사람들이 접시들을 놓곤 했다. 어디에다가 디시워셔에다가 놓곤 했고 물을 추가하곤 했고 그리고 스크러버즈가 그러니까 여기서 스크러브가 원래 문대다기 때문에 뭐 수세미나 아니면 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들이 그 디시들을 닦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뒤에 이제 문제가 오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though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네요. though가 이렇게 혼자 쓰이면 however과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솔들이 가끔은 정말 심각하게 디시들에게 데미지를 입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막 솔이 막 이렇게 가다가 접시를 깨기도 하고 이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기스가 심하게 나고. 자, 코크레인은 접근했습니다. 디시워싱의 그 과정을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는 물 그 자체를 사용했습니다. 물 수압을 말하는 거죠. 뭐 대신에 수세미 대신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높은 물 압력이 수압이 그 수세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디시들에게 데미지를 덜 입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녀의 기계인 근데 그 기계가 뭐냐면 뜨겁고 비누기가 있는 물들을 디시 위에다가 펌프질 해줬던 그 기계가
매우 성공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식당들에서 그리고 추후에 집에서도 되게 성공하게 됐다는 거죠. 널리 퍼지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예시가 또다시 보여주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줍니다라고 하면서 이 코크레인이라고 이제 코크런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렇죠? 조세핀 코크레인의 예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본문 3도 한번 같이 문법을 체크해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did not pull이라고 하는 친구가 꺼내내다인데요. out of thin air가 이제 약간 그 thin air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가 희박하다는 건데 thin이 우리가 얇은이잖아요. 그럼 밀도상에서 thi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밀도가 얕은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거의 없는데 그 공기가 거의 없는 것에서 뭔가를 끄집어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이거를 suddenly, unexpectedly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 뜬금없이 이런 느낌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이건 조금 부지불식간에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채기 힘들 만큼 빠른 순간에란 뜻이긴 한데 suddenly라는 느낌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how they worked 그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죠? 라 what they could do 자 what으로 만든 덩어리는 반드시 우리가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되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knew라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what을 우리가 이제 의문사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 보시면 발명의 뿌리들 기본이 되는 근간 뿌리들 얘가 지금 주어예요. 얘가 주어고 이거의 동사가 were입니다. 그래서 이거 동사예요. 수일치 주의해 주세요. 왜 제가 수일치 주의라고 보통 쓰는 친구들은 앞에 보면 단수명사가 이렇게 끝나가지고 요것만 보고서 was라고 was라고 답을 체크할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what Gutenberg did 구텐버그가 했던 것 자 얘는 우리가 완벽한 이제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did 뒤에가 무엇을 했는지가 비어있으니까 그게 what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what 덩어리는 기본적으로 덩어리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view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와요. 이거 왜 나오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텐베르크가 했던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한 다음에 그게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투부정사의 to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법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애들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 to를 빼고 동사의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view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view라는 거 그리고 여기 and 뒤에 보면 combine 얘도 똑같이 우리가 투부정사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그냥 view와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emplifie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어가 뒤에 것을 전형으로 보여준다. 즉 주어가 뒤에 거에 좋은 예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note가 우리가 원래 주목하다라는 뜻인데 이 note가 어떤 의견에 대해 말하다,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oted 뒤에 보면 무엇을이 빠져있죠. 그게 바로 wha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xemplifies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명사절이 필요한데 noted 뒤에 있는 대상을 말해줘야 되니까 what을 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세워볼 수 있겠고요. Great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used to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들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would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해요. would도 우리가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lace 하곤 했고 그 다음에 add 하곤 했고 그 다음에 and let 하곤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봐주고 let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clean이라고 하는 친구가 목적격 보어로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원형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however과 똑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혼자서 쓰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어려운 게 없네요. 그리고 여기요 itself
자, 여기 보시면 used라고 하는 친구의 그녀가 사용했다 무엇을이 꽉 찼죠? 근데 우리가 그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물 그 자체를 사용했다라는 어떤 강조 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isef를 꺼냈고 이 친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thought 생각했다 뒤에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나왔죠. 그래서 자 고압수가 높은 수압이 would라는 조동사가 나오고 첫 번째 do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damage 할 것이다. 근데 damage에다가 우리가 less라는 부사를 붙여서 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her machine 한 다음에 which pumped hot soapy water onto dishes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machine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 자리가 있고 이 주어의 여기가 동사 자리죠. 그래서 쉼표가 끝난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becoming 같은 친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도 보여준다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는지 라고 하는 친구의 대절이 나와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3이 끝났고요. 자, 본문 4로 가면서 이제 필자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Can we learn to think differently or more creatively like these famous inventors?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뭐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혹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뭐처럼 이 유명한 인벤터들 그 개발 발명가들처럼. 다행히도 정답은 네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많은 가능한 정답들을 찾아보세요. 단지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렇다면 혹은 당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생각해봐, 가정해봐, 아니면 상상해봐 라고. 또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실수를 할 때 그것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그 누구라도 누구든지 어떠한 새로운 것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그러한 식으로 당신은 창의성을 위한 도구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누가 셰익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포에트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포에트리라고 하면 시학이란 뜻이죠. 시학에 대한 이해 없이 셰익스피어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혹은 베토벤인데 뭐 없는 베토벤, 피아노를 연주할 능력이 없는 베토벤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식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창의성을 위해서 성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인슈타인의 인용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인용해서 그 실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 문법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방법, 우리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differently or more creatively 해서 부사가 두 개가 이제 병렬로 이 think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 these의 수일치 조심해주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요 these 같은 친구들 수일치를 잘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가 앞에 나왔고 자 명령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라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sk yourself는 ask yourself에서 요거는 이제 ask 뒤에 누구에게 물어보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로 지금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yourself도 우리가 to라는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누구에게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로 사용된 친구들은 우리가 강조용법이 아니라 대명사로 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Do not be afraid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마라라고 하고 비동사 뒤에 afraid는 우리가 항상 무엇에 대해서 이제 명사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뭐뭐에 대해서 할 때 of를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전치사 뒤에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동명사를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 보면 여기 do make라고 나왔는데 이 do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make라는 동사 앞에 썼다는 건 이게 우리가 do 강조.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정말로 라고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란 뜻이어서 당신이 실제로 실수를 한다면 할 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해라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as라고 하는 친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때 말했던 것처럼 뭐뭐처럼이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yone 다음에 이제 who가 나오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has never made a mistake에서 우리가 현재 완료가 never과 같이 쓰여서 우리가 경험의 느낌을 지금 살려주고 있고요. 자, 실수를 해본 적 없는 그 어느 누구라도 새로운 어떻게 우리가 anything도 우리가 new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thing이나 one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단어 형용사도 뒤에 붙어요. 이렇게 됐고 또 has never tried라고 하는 친구도 never와 함께 쓰이면서 경험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마세요 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라고 나오면서 대절을 꺼내줘서 그래서 be based on이라고 하는 친구를 꺼내서 주어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keep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계속 뭐뭐 해라 하면 ing라는 그 동명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that way는 그러한 식으로라는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way가 정말 신기한 게 이 way가 그 자체가 명사이면서 부사가 둘 다 되는 친구예요. 마치 home처럼. home은 우리가 집으로라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사도 되고 집이라는 명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친구 뒤에 without his understanding of poetry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 나왔고 or 뒤에 Beethoven 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인물들을 or를 통해서 imagine 뒤에 목적어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bility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이 친구는 까만색으로 절 안에 있으니까 까만색으로 보여드리면 투부정사 형용사로 뭐뭐 하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이 봐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도 좀 집어봤고요. 자, 퀴즈는 바로 빨간 펜으로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자, 이제 let's go back to the first question.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How creative are you? 또 나왔죠, 그죠? 너는 얼마나 창의적이니? Read the questions below. 자, below는 밑에라는 부사니까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질문들을 읽고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관념의 틀을 깨고 생각하려 노력해봐라. Good luck. 행운을 빈다라고 하면서 read와 try to 부정사에서 try가 이렇게 명령으로 병렬이 연결이 되었고요. 자, which of these numbers is different from the rest?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 어느 것이 다른 숫자들과 다른가? 그죠? 나머지 숫자들로부터 다른가? 이렇게 나와서 얘가 지금 문장의 주어가 which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is와 is와 소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the res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rest 앞에다 the를 써서 명사로 이렇게 써주면 보통 나머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think of more than one answer? 당신은 하나 이상의 그 정답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Give reasons for your answers에서 당신의 정답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어느 단어가 나머지들로부터 아까는 우리가 the rest라고 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the others를 썼네요.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4개니까 하나 중에 나머지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복수 하나 빼고 나머지는 복수죠. 그러니까 others를 써줬고요. 똑같이 당신은 하나 이상의 정답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비교해봐라. 당신의 정답을 다 너의 짝꿍과 비교해봐라 라고 해서 with, compare A with B 이렇게 해서 with라는 전사를 같이 써줬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further reading. Why riddles? riddle은 우리가 수수께끼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즐깁니다. 왜 즐기는지 봤더니 그들이 재미있는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chance 뒤에도 투부정사 형용사가 붙어서 뭐뭐 할 기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 정답들이 그러면 우리가 수수께끼에 대한 그 정답들이라고 나왔으니까 answers라는 복수 주어를 are과
이렇게 같이 해줬고 이 rarely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드물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 당신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서들을 모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왔죠. collect라는 동사가 need to 뒤에 붙었고, 그리고 you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그래서 관념을 탈피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이 수수께끼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I am lighter than a feather 하면서 저는 깃털보다 더 가볍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홀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No one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이 돼서 누구도 나를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For long,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What am I? 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Do you know the answer? 여기서 who am I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사람일지 뭘지 모르기 때문에 what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알겠니? There are two useful clues. 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개의 유용한 clues들이, 단서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there is가 아니라 are이 돼야 되고요.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and possible meanings of the word hold. 그래서 lighter이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깃털보다 더 가벼운 무언가라는 단서와 그리고 possible meanings, 어떤 가능한 의미들, 무엇에? 단어 hold의 가능한 의미들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if you combine the clues and think hard. 자, 만약에 당신이 그 단서들을 조합하고 and think hard, 열심히 생각을 해본다면 you may be able to figure out the answer breath. 자, 당신은 may be able to figure out, 당신은 figure out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may에다가 be able to를 붙여서 뭐뭐일지 모른다 해서 뭐뭐 할 수 있을지 모른다에다가 figure out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찾아내다, 발견하다, 생각해내다라는 동사를 붙여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긴 동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breath, 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your breath is obviously lighter than a feather. 자, 당신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깃털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you cannot hold or stop it for long.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여기서 숨을 멈추거나 오랜 시간 동안 멈추거나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뭘 봐보세요 라고 하면서 if가 나왔을 때 C는 뒤에 무엇을 보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if가 우리가 명사 덩어리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C라고 하는 친구를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보자. 이렇게 있죠. There's a greenhouse. 자, 초록색 집이 있습니다. Inside the greenhouse. 자, 여기서 inside the greenhouse라는 부사 정보가 먼저 나와서 그 초록색 집 안쪽에 There's a white house. 자, 하얀색 집이 있습니다. Inside the white house. 그 하얀색 집 안에 There's a red house. 자, 빨간 집 하나가 있습니다. Inside the red house. 자, 그 빨간 집 안에 There are lots of babies. 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What is it?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한번 정답을 한번 밑에다 적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재 2과의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further reading에서 나온 why riddles는 이제 수수께끼라고 하는 걸 풀 때도 창의성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주면서 가볍게 글을 좀 더 마무리 짓고 창의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글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내용 잘 파악하시면서 문법적인 사항 주의해 보시면서 시험 대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